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총장 임용을 둘러싼 충청대학교의 내용이 석 달 넘게 풀리지 않으며 총학생회까지 전면에 나섰습니다. 어제 이사회가 열렸는데 학생들은 서명운동 명부와 질의서를 전달하며 학교 정상화를 촉구했고 교수와 직원들은 이사회의 부실 경영까지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충청대학교 법인 이사회가 열리는 회의장 앞에서 교수와 직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침묵 시위를 벌입니다. 학내 분규가 석 달 넘게 지속되자 학생들도 행동에 나섰습니다. 전체 학생의 65%, 1,800여 명이 참여한 서명운동 명부와 총장 임명 과정에서 내부 구성원과의 소통이 없었다며 송승호 총장이 적절하다고 평가한 근거 등을 묻는 질의서를 이사회에 전달한 겁니다. 교육자의 입장으로서 이제 학생들을 생각하고 많은 거를 배울 수 있는 이번에 총장님이 들어왔으면 좋을 것 같다는 학생들의 입장이 많아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학교가 정상화를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12년 한 저축은행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생긴 10억여 원의 반환금을 이사회가 지금껏 해결하지 못해 37억 원 상당의 학교 자산이 압류됐다며 이사회에 대한 강력 대응도 시사했습니다. 이사들이 이걸 책임을 회피를 한 거죠. 이 부분이 법적으로 갔을 때 배임죄가 되냐를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총장 퇴진 요구부터 부실 경영 책임론까지 석 달 넘게 이어진 학내 갈등이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며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진천의 한 업체가 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불허한 진천군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예정지인 초평 연담리 주민들이 매립장은 결단코 막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박과 오이 재배로 유명한 진천군 초평면입니다. 3년 전 한 업체가 이곳 연담리 마을 일원에 민자 사업으로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걱정이 태산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당시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업체 동의서에 서명했다가 뒤늦게 철회했다고 토로합니다. 50만 원 준대요. 그래서 나는 이게 뭐냐 그러니까 그냥 해도 된대 나이가 했으니까. 그래서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가 폐기물 쓰레기장이 들어온다. 들어선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안전책들이 철저하게 대비가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주민들한테 전달되거나 공지되는 내용이 없이 진행된다라는 게 해당 업체는 진천군의 부적합 통보에 이어 도 행정심판에서도 기각됐지만 법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 비상대책위원회는 환경오염은 물론 주민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현재 초평면은 진천, 음성, 광역 폐기물 매립장 시설로 이미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초평면에 또다시 대형 폐기물 매립장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매립장이 들어서면 무기성 오니 등 전국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10년간 138만 세제곱미터가량 묻히게 됩니다. 사업 예정 부지는 미호강 상류 부근으로 증평과 청주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우리 초평만 비단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적으로 충청북도에 어떤 피해가 예상이 돼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이에 대한 업체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업체는 진천군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패소한 상태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충청권 4개 시도 대한체육회가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조직위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6개 기관은 어제 세종시에서 유대회 성공개최의 뜻을 모으고 다음 주 창립총회를 통해 조직위를 구성하면 이달 안에 문체부가 인가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문체부는 조만간 세부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2일 청주와 진천 등 12개 경기장에서 열린 제17회 충북 장애인 도민체육대회 우승 시군이 충주시에서 청주시로 번복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충북장애인체육대회에 따르면 청주시의 이의 제기로 경기 점수를 재집계한 결과 일부 종목의 승패가 반대로 집계되고 일부 점수도 누락된 사실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은 결과 청주시가 충주시를 1,300점가량 앞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충주시 장애인체육회가 우승 번복을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인 가운데 충북장애인체육회는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단양군이 이달부터 발급해 관광지와 음식점 등에서 최대 50% 할인을 적용하고 있는데 벌써 발급받은 사람이 4천 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단양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만천하 스카이워크를 찾은 관광객들이 매표소에서 홍보물을 보고 휴대전화를 조작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발급받는 건데 생성된 주민증을 매표소에 보여주자 30% 할인 혜택이 돌아옵니다. 지금 입장권 30%와 모노레일 저희 30% 그리고 알파인 코스터 동일하게 할인 적용 들어갈 거예요. 네, 28,700원으로 결제 도와드릴게요. 체험시설까지 이용하려면 부담되는 가격이지만 할인을 받으니 경제적 이득이 쏠쏠합니다. 할인 혜택이 있는 줄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이렇게 다운받아서 혜택 받을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소개도 해주시고 좋았던 것 같아요. 한국관광공사가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에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한 디지털 관광 주민증 사업. 단양구는 최대 50%의 할인 혜택을 통해 지역 곳곳을 홍보하고 음식점과 카페, 숙소까지 연동해 소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여름에 또 관광객이 좀 많이 증가될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많이 모이게 되면은 저희가 좀 소상공인들도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도입한 지 3주 만에 4천 명 넘는 사람이 관광 주민증을 발급받아 벌써부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관광지는 이제 국민하고 동일한 혜택으로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 음료 10% 이런 할인을 받으실 수 있어서 많이 이용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단양뿐만 아니라 옥천, 강원도 평창, 부산 영도구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시행 중입니다. 단양구는 할인 혜택 장소를 점차 늘려 지역 경제를 더 활성화시킬 방침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국내 첫 발달장애인 핸드볼 리그가 청주에서 개막전을 갖고 5개월간의 대장정에 올랐습니다. 지난 3년간 발달장애인 팀 모집과 시범 경기를 이어온 기업과 대학, 자치단체의 끈질긴 노력이 거둔 값진 성과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2023 발달장애인 핸드볼 리그 개막을! 하프라인에서 가로챈 공을 빠른 드리블과 점프슛을 이용해 골로 연결시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발달장애인들의 핸드볼 리그 개막전 경기에 관객들은 열띤 응원의 함성을 쏟아냅니다. 전국 9개 발달장애인 팀이 참가해 5개월간의 정규 리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경기 준비하면서는 조금 부상이 많이 있었지만 연습은 그만큼 많이 했습니다. 연습한 만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SK 하이닉스와 서원대, 청주시는 발달장애인 핸드볼 리그 출범을 위해 장애인 스포츠 지원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팀 모집과 기술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올 윈픽이란 시범 경기를 통해 정식 리그 출범 가능성을 엿봤고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출전으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우선 작년 스페셜 올림픽 이후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제 동기부여가 되게 됐어요. 핸드볼이 재밌고 또 이제 열심히 하면 이런 대회도 참여할 수 있다는. 발달장애인 핸드볼 리그는 다른 스포츠 리그와 달리 팀별 실력과 건강 등을 감안해 9개 팀이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총 21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캐치프레이즈도 모두 함께 성장하는 핸드볼, 행복의 미래를 여는 핸드볼로 정해 스포츠를 통한 장애인들의 사회 적응 능력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우리 발달 장애인들에게 건강 증진과 취미 활동 차원에서 핸드볼을 접목을 시켰는데 사회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됐습니다. 거기에 착안을 해서 전국 대회로 확산을 시켰고 2023 발달장애인 핸드볼 리그는 오는 10월 19일 우승자를 가리는 결승전을 끝으로 첫 시즌을 마무리합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취임 1년을 맞은 김영환 지사 도정 1년 평가토론회가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의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지방행정과 환경, 문화예술, 여성, 노동, 교육 등 분야별 평가 발표에서는 취임 초기 이단 말실수와 출산 육아수당 등 공약 후퇴 논란, 균형발전 정책 부족, 중부 내륙 지원 특별법에 대한 환경 파괴 우려 등 지적과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중부 내륙지원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김영환 지사와 여야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최용환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중부 내륙 지역의 지역 내 총생산액은 국가 전체의 10%에 불과하고 평균 소득도 크게 낮다며 중부 내륙 발전을 통해 국가 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사 뒤 김영환 지사는 서울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만나 중부 내륙 특별법 연내 제정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